자, 여기 사진에 두 분이 굉장히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자분은 장애를 겪고 계세요. 그리고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할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스티븐 호킹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불구라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 잘못이 아닐 것이다. 당신이 불구라는 이유로 세상을 비난하거나 세상이 당신을 동정할 것으로 기대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불구자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만약 자신이 신체적으로 불구라면 정신적으로까지 불구가 될 여유는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한편으로 과학은 장애인에게 매우 좋은 영역이다. 왜냐하면 과학 연구 과정이 주로 정신세계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실습적인 실험 영역들은 장애인들을 배제시키지만 과학의 이론 작업은 거의 관념적이다. 그러므로 나의 장애 조건들은 이론 물리학이라는 내 연구 분야에서 중대한 불이익 사유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호킹이 Handicap People and Science 라는 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아주 엄청난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자, 보기만 해도 굉장히 이분이 얼마나 고통이 심할지 느낌이 들죠? 그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17번째. 내 연구 목표는 간단하다. 그것은 우주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일이다. 도대체 왜 어떤 방식으로 우주가 현 상태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내는 일이다. 이게 스티븐 호킹의 연구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빅뱅설이 있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우주 생성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그림과 같은 설명도 존재합니다. 또 이렇게 블랙홀 같은 게 있어서 빠져들고 또 나가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웜홀이라고 하죠. 그 웜홀 개념도가 있습니다. 여길 빠져 들어가게 되면 다른 세계가 또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빠져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운 상상의 나래가 펼쳐집니다. 자, 이쪽으로 뭔가 통로가 있을 것 같죠? 자, 이러한 사진들, 이러한 그림들 다 우주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여기 좀 우리가 재밌게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뉴턴과 맞먹을 만한 입지를 가진 물리학 분야의 유일한 인물이다. 뉴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과학적 발견 사실들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관찰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서 거인은 갈릴레이, 아라첸 같은 인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아인슈타인에게 훨씬 더 잘 들어먹히는 말이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뉴턴이라는 든든한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둘 다 기계역학 이론과 중력 이론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독일의 비유클리드 기하학자이자 수학자인 리만의 구분 공간이라는 수학 이론에 근거하여 전개할 수 있었던 반면에 뉴턴은 자기 자신만의 수학적 이론 체계를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전개시켜야만 했다. 그러므로 수학적인 물리학 분야에서
뉴턴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예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에 져서 프린키피아, 뉴턴이 1687년에 출판한 저서로 원제는 필라조피의 나추럴리스 프린키피아 매스메리카, 즉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하는 이 책은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티븐 호킹은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있으면 뉴턴에게 손을 들어준다는 거죠. 자, 아인슈타인 이분이 들으면은 섭섭해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재미난 얘기도 있죠. 그 뉴턴의 아인슈타인의 환생이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농담 반 이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인슈타인의 또 흥미로운 얼굴 표정이 있죠. 예. 이제 뉴턴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뉴턴 굉장히 근엄하고 진지하죠. 이분은 뉴턴이 어떤 이론을 전개하는 그 앞에서 찍은 사진이네요. 그리고 여기 왼쪽의 모습은 뉴턴, 오른쪽은 아인슈타인, 그걸 합성해 놨네요. 이런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실험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뉴턴이 무슨 프리즘 같은 걸 갖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실험하고 계시네요. 19번째. 과학자들이 현존하는 계획대로 꾸준히 연구한다고 해서 궁극적인 우주 과학 이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즉 새로운 획기적인 연구 방안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그것을 찾게 될지는 모른다. 만약 그걸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이미 궁극적인 우주 생성 이론을 알아냈을 테니까 말이다. 그 새로운 방법론은 어쩌면 20년 안에 밝혀질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결코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 우주 생성 이론 다시 그것과 연관된 거죠. 그 유기체를 혹은 사물들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원자를 갖다 다시 잘 살펴보면 거기 원자 핵이 있답니다. 그 원자 핵에 한 알갱이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보면은 그게 이렇게 양성자나 중성자 하나를 끄집어내고 보면은 삼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삼각 구조 속에 한 알갱이, 그걸 갖다 콜크라고 한대요. 지금 가설 입자인 거죠. 이 콜크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원자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라고 했는데 원자에는 원자 핵이 존재하고 원자 핵 속에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있고 그 중에 하나를 쪼개보면은 이런 삼각 형식으로 콜크 모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 주변을 돌고 있는 그러한 에너지의 형태, 그걸 전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우주 생성 이론들이 나와 있죠. 빅뱅 이론의 여러 가지 모형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째.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 신이 창조주 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그 종교 시알러지에서 말하는 그런 신이나 슈퍼스티션 미신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라 이분들이 말하는 신은 어떤 대자연 같은 거 말합니다. 대자연의 법칙. 이러한 것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발언은 오류였다. 지금 아인슈타인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걸고 넘어집니다. 스티븐 호킹이 자기하고 어떤 다툼을 할 만한 대상은 아인슈타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블랙홀들을 잘 참작해보면 신이 주사위 놀이를 정말로 즐길 뿐만이 아니라 신은 가끔씩 인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자 인간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다가 블랙홀들을 팽개쳐 둔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천체 물리학에서 우주를 살피면서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직 법칙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쪽으로 이렇게 이론을 전개하는 아인슈타인의 주장에 반하여
그게 아니다. 신도 이렇게 우연적 요소에 가끔 어떤 도박적인 요소, 우연적 요소를 즐긴다. 결국 이 일관된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것들, 이 블랙홀의 위치, 이런 것을 파악하면서 지금 스티븐 호킹이 아인슈타인의 이 주사위 놀이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21번째 항목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븐 호킹 어록은 짧게 이렇게 같이 명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